안녕하십니까. 일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오카바야시 노부야스입니다. 요시다 타쿠라와 같은 해에 태어난 오카바야시 노부야스 또한 진보적 포크 진영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일본 포크 음악의 1세대에 속합니다. 1966년 도시샤 대학 신학부에 입학했으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1968년 사냐 블루스를 만듭니다. 사냐는 발을 디디기 꺼려질 정도로 살벌한 동경의 빈민가이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 만화 허리케인 조의 주인공 야부키 조가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의 사냐 블루스는 1959년 최치수가 가사를 쓰고 김부애가 작곡한 우리나라 노래 대전 블루스처럼 아시아어권의 전형적인 저작거리 블루스의 외관을 띠고 있습니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나이든 6, 70년대 진보 진영의 세대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곡입니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 본인이 사냐에 들어가 살면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이 이 노래의 근간을 이룹니다. 가사의 첫 문장이 오늘 일은 정말로 등뼈가 휠 정도였네요입니다. 글쎄요, 그가 경험한 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가사, 고약한 소주나 들이붓는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실감이 나지는 않네요. 솔직히 이 노래의 중간쯤 술에 취한 사냐의 노동자가 향수에 젖는다는 구절은 다분히 상투적입니다. 그래도 이 노래 후반부로 가면 이 노동자의 현실 인식과 더불어 굽히지 않는 미래의 비전이 그려집니다. 그 부분의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사판의 일거리가 끊어지면 그들은 날 헌신발짝처럼 내버릴 텐데. 뭐 어쩌겠어. 난 사냐의 일용직 노동자일 뿐인걸. 세상에서 불평해봐야 말짱 헛것이지. 사냐가 악명이 자잘한 동네라는 건 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사라져봐 새로운 건물도 새로운 도로도 없을 거야. 다들 알면서 왜 그러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가? 어쨌든 우린 울지 않아.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 틀림없이 올 테니까 말이야. 그날이 오면 비로소 우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라고. 오카바야시 노부야스의 음색이나 선율이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흐르는 엔카 블루스 계열의 선율에 사회주의적 가사를 싣는 것은 대담한 시도였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로 사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사냐의 언어를 체득한 경험이 가사에 배어들어 가사의 진정성을 부여했겠죠. 이 시기에 오카바야시 노부야시는 일본의 불악 해방 동맹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본에서 불악이란 말은 원래 마을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대체로 에도 시대의 신분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의 최하층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어 메이지 시대에 들어 사민 평등이 선포된 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황민을 둘러싼 차별은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1969년 그는 편지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친애하는 미스루 씨로 시작하는 편지글 형식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불황민 출신이고요. 아마 여자일 거라 짐작합니다. 그녀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할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희망에 벅차 미래를 설계하죠. 그런데 남자의 할아버지가 남자에게 불황민 여자와 결혼하면 가게를 물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그 남자에게 자신이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전하는 편지의 사연입니다. 안타깝게도 편지의 행간에
그녀의 결심이 죽음임을 암시하는 듯한 조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오카바야시 노부야스가 노래로 가져온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가계를 물려받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겠죠. 나는 불황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내 우울한 편지를 끝내겠습니다. 난 이 이야기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가 이 시기에 만든 노래들은 사냐 블루스나 편지를 포함해서 상당수 방송 금지됩니다. 방송 금지된 노래 중에 빌어먹을 놈 부쉬가 있습니다. 앞에서 부쉬라는 일본어는 우리말로 하면 타령쯤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노래에서 100점만 요구하는 학교 선생님, 아들을 일벌레로 만들려는 아버지, 직원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려는 회사 사장, 탈세나 하고 있는 낯짝 두꺼운 정치인, 사기꾼 종교 지도자,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고위 강요, 체코를 침공하는 낯뜨거운 소련의 제국주의, 베트남을 침공한 양가죽을 뒤집어 쓴 미국, 젊은이들의 눈치나 보는 노땅이 되어버린 위대한 소설가, 아마 선거에도 나가려는 듯, 그리고 똥 누러가는 변비에 걸린 천황 등이 신랄하게 풍자됩니다. 여기 아마 빌어먹을 놈, 이렇게 번역이 된 제목이 이게 똥이나 똥이나 먹을 놈 뭐 이렇게 되나요? eat the shit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말의 어떤 욕으로는 우리가 별로 자주 쓰지는 않아서 빌어먹을 놈 정도로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시는 선생님에서 종교인까지는 빌어먹을 놈, 나가 되져라를 후렴처럼 되풀이하고요. 종교 지도자와 정부 강요, 소련과 미국에게는 거짓말 하지 마, 개자식아를, 그리고 소설가에게는 아첨 떨지 마, 개자식아를 안겨줍니다. 마지막 천황과 관련해서는 워낙 일본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이 연 전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름살 진 꼰대가 젊은이 이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의 천황은 신이야. 너희들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마, 개자식아. 이따위 말이나 하다니 개자식. 천황이 똥 싸러 가면 그도 신께 빌어야 할 거라고. 음, 예, 좀 세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방송이 어려울 겁니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가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체제의 정당화를 무기로 삼아 권력과 권위의 갑질을 일삼는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든 사람들에게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불만이 꼭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선율은 통기타 반주로 미국의 저작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저항 포크의 코드 진행이라 저작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가볍게 손뼉치며 들을 수 있습니다. 풍자의 대상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요. 지금도 저작거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욕을 함께 합창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시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굳이 시냐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사라는 말로 충분하죠. 이 노래는 갑질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속 시원한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군가라든지 교가 등도 마찬가지이겠죠. 지금 내가 가사에 시로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글쎄 뭐랄까요? 가사를 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에 대한 관심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감동이 너무 커서 시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카바야시 노부야스 자신은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 좀 혼돈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산골 마을로 잠적해 기타를 손에서 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엔카나 찬송가 또는 클래식 음악 등이 다 같은 뿌리의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1975년 월화의 밤기차와 부는 바람 속에 두 곡을 만들어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내가 전통 엔카 가사의 시적 가능성에 관심이 있어서 이 노래들의 가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냥 평범합니다. 예, 오카바야시 노부야스는 일본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재능 있는 저작거리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내가 그의 시적 재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직 그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럴 수가 너무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포크 음악의 2세대라 할 수 있는 1956년에 태어난 나카부치 치요 씨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제한된 네 견문으로 일본 포크 음악 1세대를 마무리하는 싱어송라이터는 1949년에 태어난 타카다 와타루입니다. 피트 시거 등 미국 포크 뮤지션들의 영향을 받은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0년대 일본 간사이 지역 저항 포크 운동에 합류해서요. 오카바야시 노부야스 등과 함께 간사이 포크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죠. 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68년 피트 시거의 노래 안도라의 선율의 가사를 붙여 자위대에 입대하자라는 풍자적인 노래를 발표하는데 실제로 자위대 홍보 노래로 간주될 정도로 엉뚱한 결과를 빚어내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노래는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미국의 민요 더 발라드 오브 제시 제임스의 멜로디에 1968년 도쿄에서 벌어진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에서 취재한 가사를 붙여 노래해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3억엔 사건으로 불리곤 하는데 그의 노래 제목이 다이제스트판 3억엔 강도 사건의 노래입니다.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과 병약한 체질 등으로 삶의 힘든 곡절 한복판을 통과해온 다카다 와타루의 노래에 점차로 저항적 반체제 포크 음악의 경향성에서 읊조리듯 저작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담담한 개인적 소회로 풀어가는 내향적 분위기가 스며들어옵니다. 물론 소에다 아젠보의 냉소적인 사회비판적 가사를 가져와 자신의 미국 포크 음악 스타일로 노래하는 작업은 계속합니다만 나로서는 아쉽게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타카다 와타루를 소개할 만한 적당한 가사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엔 나카부치 치요시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